자, 곧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KBS로 넘어가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전에 몇 가지 촬영들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 촬영도 이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콘텐츠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되게 네, 재밌는 어떤 영상들, 순간들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되게 좀 설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옐로 카드가 이미 올라갔죠. 맞아요. 저랑 이제 형철이가 같이 가가지고 이제 1편, 2편. 1편이 네. 올라갔고 이제 2편이 이제 오늘 업로드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영상 뭐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옐로 카드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에 업로드 될 텐데 아마 이 시점에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맞아요. 업데이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편도 재밌으니까 많이 네. 봐주시고, 제가 월드컵 얘기를 왜 했냐, 이 빅시스 팀들 아. 이제 월드컵까지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월드컵 직전에 무슨 경기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는 뭐가 있는지 저희가 순위별로 1위부터 6위까지 6위나 이제 리버풀이 7위기 때문에 네. 저기요. 네, 뉴캐슬이 6위고.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7위가 어딥니까? 아유, 너무 네, 안 좋았었기 때문에. 완전 극악의 네. 스타트인 것 치고는 어쨌든 좀 그래도 반등하는 성공을 했으니까. 올라가면 돼. 네, 그래서 이 빅6를 이제 순위들로 네. 저희가 한번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스날. 월드컵 직전까지 사실 경기 수들이 좀 비슷해요. 7경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남았다 근데. 중간에 리그컵도 있고,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리그 같은 이런 유럽 대항전도 지금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모든 선수들한테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월드컵 한 달 놔두고 부상당하는 사례가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계속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일정이 이러니까. 아니 뭐 좀 이전 시점은 사실 뭐 아라우오 부상으로 아웃됐고, 그리고 캉테도 지금 수술로 인해서 월드컵 못 뛰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조타가 또 아웃이 됐죠. 그렇죠. 네. 이런저런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상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유의를 하는 건 유의하는 건데 경기 수가 일단 너무 많다. 맞아요. 네. 자, 일단 아스날의 경우에는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 어쨌든 아스날은 이게 터닝 포인트 돌기 전까지 1위 수성이 목표잖아요. 그쵸. 맨시티랑 지금 승점 차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아니지만, 물론 이제 리버풀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아스날이 좀 여유가 생기긴 했습니다. 11월 6일 날 예정돼 있는 첼시 원정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가장 까다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포터의 첼시도 지금 포터의 브라이튼과 좀 비슷해요. 경기 되게 잘하는데 골만 좀 못 넣고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터가 아스날이 중요할 때 발목을 잡은 경우들이 꽤 있었죠. 브라이튼 감독으로서. 브라이튼이 아스날을 상대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죠. 당장 일단 지난 시즌도 아스날이 꽤 고전을 했었어요. 그치, 막 진 경기도 무승부 경기도 있었고, 있었고. 맞아요. 쿠쿠렐라 미친 경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만약에 승리로 장식할 시에는 무난하게 저는 리그에서는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1위를 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당장 주말에 있는 경기가 소튼원정. 근데 요즘에 소튼이 또 폼이 갑자기 또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주말에 중계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좀 궁금해지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노팅엄 포레스트고, 그리고 월드컵 바로 직전은 울버햄튼 원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소튼 원정 또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아스날이 좀 지배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역시 일정상의 부담은 지금 첼시 원정이 가장 좀 크고 이외의 일정은 순조롭게 아스날이 현재 분위기로서는 잘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행인 건 아스날이 최근에 첼시 상대로 공식전 전적이 괜찮습니다. 그건 맞아요. 5경기 3승 2패예요.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물론 이제 그때는 투엘의 첼시였지만 박살을 냈죠. 만나서. 엄청 박살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또 4대2로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첼시의 분위기가 좀 좋은 게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이거는 아스날이 오늘 경기, 제가 이제 오늘 중계하고 왔는데 그 아인토벤을 이겼어요, 홈에서. 그래서 유로파리그는 진출은 끝났습니다. 최소 조 2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상의 로테이션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했다고 보고, 뭐 리그컵이나 유로파가 중간중간 소화해야 돼서 이제 경기 수가 많다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아스날은 첼시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일정상은 좀 괜찮다. 네. 그리고 후반기를 위해서 유로파 조는 웬만하면 1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게 사실 낫고. 2위 되면 경기가 2경기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니까 2위 가면은. 그래서 아스날은 첼시전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일정이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가 끝났어요. 이 조는. 맞아요. 완전히 그냥 진출은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1위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펼치는 건데. 무난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분수령으로 넣은 경기는 26일 수요일에 있을 도르트문트 원정입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만약에 직전 코펜하겐 홈 경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마레즈가 맨시티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비겼어요. 역시 마다이크예요, 진짜. 마다이크, 마톤스. 그래서 조금 리그에서 팀들은 지금 쭉 보면은 브라이튼,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을 하긴 했는데 브라이튼이
조금 어려워요. 승수 쌓는데도 문제를 겪고 있고 레스터시티도 최근에 약간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맨시티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로저스가 좀 약하죠. 네. 요즘에 레스터에서의 전적을 보면 여기 이제 뭐 플럼은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팀이 이제 브렌트포드 이 두 팀은 약간 맨시티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아래로 평가받긴 합니다만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팀들이 맨시티를 넘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려워 보이죠. 확실히 일정상의 부담은 크게 없네요. 네.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도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세비야가 변수였는데 세비야가 너무 못해가지고 네. 이 조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맨시티 맞아요. 도르트문트로. 산파울리가 이제 부임을 했지만 너무 지금 좀 이 챔스 기준으로 늦은 시점으로 보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맨시티가 딱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어쨌든 아직 빡빡한 일정 속에서 유독 지쳐있는 선수들이 좀 보입니다. 로드리 빼고 필립스도 부상을 당하면서 로드리가 좀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필립스가 아예 경기를 못 뛰고 있으니까. 네, 게다가 뭐 칸셀로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지쳐있어요. 칸셀로는 좌측으로 안 나오는 날 쉬나? 하고 보면 우측가 우측가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체력 관리가 역시 변수가 아닐까. 네. 혼란의 부상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한테 패하면서 이 상승 곡선이 약간 꺾였다는 네. 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맨시티는 일정상의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트넘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일정이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쭉 띄워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면 토트넘은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왜냐면 자, 일단 당장 이번 주말 넘어가는 그 월요일날 뉴캐슬을 만납니다. 뉴캐슬 존나 빡세거든요. 개빡셉니다. 제가 볼 땐 뉴캐슬 상대로 수습이 좀 물러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용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콘테가 요즘 너무 나오는 경기마다 수비적으로 있는 스탠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에디아우의 뉴캐슬이 토트넘을 좀 두드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11월 7일에 이제 리버풀 홈 경기가 있고요. 남은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변수죠. 왜냐면 지금 자 보면 뉴캐슬은 지금 빅6 체제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일단. 맞아요. 6위에 이름을 올렸고 홈 경기이긴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죠. 리버풀 경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대신에 리버풀한테 지난 시즌 안 졌어요. 그거는 좀 뭐 묘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리버풀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서야. 토트넘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아마 리버풀 입장에서도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아슬아슬한 승점 1점 차 1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남은 두 경기가 모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자 스포르팅하고 마르세유를 만나거든요. 이 두 팀이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1위 경쟁 해야 되는 두 팀입니다. 사실 만만한 팀들 아닙니다. 네. 마르세유 이제 갑자기 불꽃 튀고 있고요. 마르세유 솔직히 그 퇴장당해가지고 이 경기 토트넘이 이기긴 했는데 이거 11대 11 붙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포르팅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졌죠 오히려 토트넘이. 맞아요. 게다가 마르세유 남아있는 마지막 맞대결은 그 원정이에요. 오렌지 벨로드롬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부담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갈 만한 경기가 딱히 안 보여요. 본머스 원정이 중간에 껴있는데 저는 본머스도 최근에 분위기 추스리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고 심지어 이제 원정이고 브레이크 직접 만나는 리즈 존나 어렵습니다. 아유 리즈 아스날 괴롭힌 거 보세요. 이 팀 긁히는 날 되게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 간의 체력적인 안배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트넘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우리가 좀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토트넘은 남은 일정이 앞선 두 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첼시도 마찬가지인 게 당장 이제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에서 만나고요. 네. 11월 6일날 아스날과의 홈 경기 그리고 브레이크 직전에 만나는 팀이 뉴캐슬인데 원정입니다. 아 뉴캐슬. 리그 일정이 쉽지 않아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네. 와, 이 빡세죠. 거기. 그리고 이 중간에 포터가 브라이튼 원정을 가죠. 아, 좀 묘하네요, 이거. 네, 물론 이제 브라이튼이 최근에 승수를 쌓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노팅엄을 상대로도 승리를 못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데제르비 감독은 항상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자신의 팀을 만들기까지. 근데 저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야 된다고 봐요,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첼시도 보면 딱히 취업할 만한 경기가 안 보이는 게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당한 1패가 좀 큽니다. 챔스에서 네. 초반에. 그러니까 밀란을 두 번 연속 잡아낸 거는 대단한 수확이에요. 그러면서 1위로 올라갔죠, 첼시가. 근데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도 맨유 아스널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브라이튼 뉴캐슬이라는 만만하지 않은 상대들이고 리그컵은 맨시티입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리그컵은 이거는 뭐 팬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올라가면 좋고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저도 딱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전 정말 그 딱 그 생각이에요 진짜. 네. 뭐 이제 리버풀 또 팬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클럽이 사실 그리고 그런 스탠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승하면 또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또 이제 리버풀이 우승을 맞아요. 했고 그래서 체력 안배가 가능을 하다는 점을 좀 제외하더라도 여러모로 첼시는 브레이크 전까지 일정이
까다롭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일정상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일단 당장 첼시 만나고요. 그리고 11월 4일 금요일에 있을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 야, 소시에다드가 요즘에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유로파 조 1위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조 2위 돼서 경기 2경기 더 할 바에는 1위에서 2경기 더 하는 게 낫죠. 맞아요. 근데 소시에다드가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맨유가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까지 빅6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로파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시에다드 1차전에 졌습니다. 맞아요. 맨유가. 예. 그래서 리그는 첼시전이 유일한 빅6 간의 맞대결이고 남은 팀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웨스트햄 있고 아스톤빌라 있고 그리고 풀럼 원정이 있는데 이 세 팀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풀럼 원정이 제일 까다롭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봐요. 아무래도 풀럼이 자기들이 밀집 수비 상대할 땐 좀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팀전 때는 충분히 보여줄 만한 역량이 있고 월드컵 직전에 또 폼이 올라와 있을 미트로비치가 이때는 컨디션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타 리그는 팀들이나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셰리프와 유로파리그 경기도 있지만 홈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맨유가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고 최근에 이제 터나 체제 하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앞선 두 팀보다는 그래도 일정상의 변수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형철의 리버풀. 리버풀은 일단 토트넘 원정 있죠. 아, 이게 좀 불안해요. 네. 아무리 토트넘이 그 요즘에 답답한 경기들이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근데 리버풀도 지금 그걸 억제할 만한 중원 기동력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역습에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상성상 좀 저는 좀 불리한 부분이 이미 지난 시즌부터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토트넘 원정 까다로울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16강 진출은 저는 이제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 1위 자리를 가냐 못 가냐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그 조고메스가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네, 나폴리 공격수 조고메스.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조고메스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직전에 저기 또 페널티킥 내주는 거 보고 이거 맨시티전만 기적적으로 이게 잘한 거구나. 역시 변수를 항상 안고 있는 수비수다. 맞아요. 기사에서 보니까 사우스게이트가 조고메스를 보러 왔다는 그 경기 때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네, 그 경기를 보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냥 아놀드 보러 갔겠지. 고메스는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트넘 원정을 제외하면 이제 30일 일요일 날 예정돼 있는 리즈와의 홈 경기가 까다로울 수 있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나 사우스햄튼은 각각 원정이나 홈 경기인 걸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일정이다. 왜냐면 원정인데 만약에 소튼이었으면 이거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원정은 노팅엄이고 그건 그러네요. 안필드에서 열리는 경기가 사우스햄튼전이니까 이거는 리버풀 입장에서도 토트넘이나 첼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정상의 유리한 부분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행히 이제 어쨌든 좀 까다로운 팀인 리즈도 안필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리버풀이 조금 상승세가 이제 좀 시작이 된 느낌이긴 해요. 4-2-3-1 전술이 좀 적응되고 있고 누네스도 일단 잘하고 있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사에서 보니까 클롭이 살라랑 누네스를 좀 공존시키려는 중앙 위주의 전술을 좀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 또한 되게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챔피언스리그 뭐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변수 정도만 제외하면 리버풀도 남은 일정 좀 무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6 팀들 쭉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 일정이 지금 많아요. 봤을 때 지금 팀당 7경기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 월드컵 직전까지 좀 부상 없이 6개의 팀이 모두 일정 잘 마무리하고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